단 2초의 손율만으로도 우리를 40년 전 전설의 공연 현장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련한 사랑의 주인공으로, 때로는 웅장하고 몽환적인 대자연의 세계로, 때로는 성공과 배신으로 가득 찬 욕망의 세계로, 때로는 대자연의 모든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을 것 같은 비장함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음악 하나만으로 영화 전체를 관통하며 세월 속에 잊었던 기억마저 되살아나게 해주죠. 그래서 준비한 70번째 지리는 시리즈,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영화 속 지렸던 OST 2부 바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타자는 명실상부 지브리 최고의 작품 중 하나이자 음악감독계의 살아있는 전설 히사이시조가 참여했던 월령공주 아시타카의 전설입니다. 영화 월령공주는 당시 지브리 하면 떠올랐던 동화적인 이미지를 정면으로 깨부수며 다소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와 함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는데요.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 순간 작은 숲속을 거닐고 있는 느낌부터 거대한 대자연과 마주한 아시타카의 감정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같은 웅장한 주제들이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따라 우리의 가슴에 말을 걸기 시작하죠. 정말 이보다도 웅장하면서도 몽환적인 OST가 있을까 할 정도인데요. 지브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히사이시조는 지브리의 작품을 본 모두에게 각자의 어린 시절을 선물하기도 하고,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등 전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기분 좋은 하루를 선물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죠. 특히 저의 최애곡을 뽑으라면 뭐니뭐니 해도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인생의 회전목마인데요. 음악을 듣는 순간 지친 현실에서 환상의 세계로 초대되어 모험을 떠나는 느낌을 주곤 하죠. 다만 부작용도 있는데요. 지브리 영화는 항상 상실감을 안겨준다는 것이죠.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질 때 숨막힐 정도로 감동스럽고 따뜻했던 그 세계에서 이제는 나와야 한다는 상실감이라는 배댓이 정말 크게 공감됐던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작곡 일을 할 때 미야자키 감독은 히사이시에게 마법에 걸려 할머니로 변한 소녀를 중심으로 작곡을 부탁한다는 헬 오브 헬난이도의 미션을 던져줬다고 하죠. 허나 시간이 흐르고 다시 만났을 때 히사이시조 감독은 조용히 피아노에 앉아 설레는 소녀의 마음과 그녀를 스쳐가는 자유로운 바람의 느낌을 담으려 노력했다며 인생의 회전목마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진짜 미친 마에스트로가 따로 없는데요. 이런 그가 참여한 한국 영화도 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바로 뱀이 나와. 우리나라에서 8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OST이죠.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가운데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산골마을 사람들의 순박함을 아주 투명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그리고 있는데요. 허나 히사이시조의 가장 유명한 곡은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의 썸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정적이면서도 산뜻하고도 청량한 피아노 음은 듣는 이로 하여금 한여름의 더위를 제대로 날려주는데요. 심지어 젠장 또 당신이야? 피아노까지 잘 치는 페이커가 세상 대단하다고 느껴져. 다음은 영화 OST 하면 빠질 수 없는 감독 왕가위의 아비정전입니다. 메리아스도 섹시하게 만드는 불후의 배우 장국영이 맡은 주인공 아비는 극중 바람둥이로 나오는데요. 你今晚發夢會見到我？ 애타는 눈빛과 我尋晚冇發夢見到你喎。 你都冇瞓。 수려한 멘트들이 어우러지며 그의 자유로우면서도 섹시한 느낌을 너무나 잘 살린 완벽한 선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처럼 왕가희 감독의 탁월한 선곡 센스는 아비정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음악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명작 중경상님이죠. 미국의 락밴드 부부가 뉴욕의 추운 겨울을 겪으며 고향 캘리포니아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담긴 이 곡은 1990년대 홍콩과 왕페이의
천진난만함,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여자들이 반했다는 양조위의 눈빛과 왕가위의 세련미 넘치는 감각적인 연출이 합쳐지며 수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이자 인생 OST로 등극합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한 왕가위는 2000년 이동진 평론가도 만점을 준 최고의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뜻하는 화양연화입니다. 주인공인 두 남녀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나오는 테마로 각자의 배우자들의 불륜으로 인한 좌절, 그리고 서로에게 미묘하게 끌리는 상황을 절제된 바이올린의 선율과 영상미를 통해 절묘하게 전달하는데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비극이란 말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노래가 있을까 싶고, 미장센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왕가의 영화 OST들은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ándo, cómo y dónde, 대부분 기존 노래들을 활용해 각색한 것인데요. quizás, quizás, quizás. 이를 보면 선곡 또한 엄청난 재능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사랑해요, 아저씨.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OST라 평가받는 작품 올드보이입니다. 왈츠를 전반적인 컨셉으로 잡으며 어둡고 음울한 영화의 분위기를 우아하면서도 비장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가장 유명한 미도의 테마곡을 지나 15년간 갇혀있던 억울함이 폭발하는 장도리신에서 나옵니다. 오대수의 테마곡을 지나면 마치 온 세상이 나와 함께 울고 웃을 것 같은, 잘 가라 오대수. 넌 누구냐? 이럴라 그러죠? 우진의 테마곡이 등장하는데요. 오직 복수로 점철된 그의 마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한 구석엔 지극히 외로운 그의 마음을 자조적인 멜로디로 너무나 잘 승화시키고 있죠. 이 곡은 영화 후반부가 돼서야 제대로 등장하지만 청자들은 이상하게 이미 들어본 것 같은 기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설 과목의 시계 멜로디부터 오대수의 벨소리, 그리고 오디오의 배경음악 등 영화 내내 변주되어 계속해서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관객들도 마치 가랑비에 옷 젖어가듯 잠도 안 와요. 독해서. 우진의 슬픔이 스며든 것이죠. 희대의 명작엔 언제나 희대의 명곡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다음은 영화를 본 모든 이들을 피아노 학원에 등록하게 만든 전설의 영화죠. 극장의 모두를 숨도 못 쉬게 만들었던 말할 수 없는 비밀의 피아노 배틀입니다. 看这干嘛呢？练琴啊？你不知道？ 이 곡은 쇼팽의 연습곡 중 하나로 주로 검은 건반을 눌러치기 때문에 흑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영화에선 把黑键变白键呢？ 하얀 건반으로 편곡해 두 사람의 음악성을 강조하는 장치로 쓰였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 구역의 왕자님이 연주를 끝마치는데, 우리 전학생 주인공은 훨씬 더 화려한 기교와 함께 자신의 천재성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흑건으로 치다가 백건으로 스위치하는 것은 물론이요, 상대의 즉흥 연주를 단 한음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치는 것도 모자라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는 다른 아웃사이더 연주까지 선사해버리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엄청난 배틀 장면을 대학 없이 배우들이 직접 소화했던 건데요. 특히 주인공으로 나온 대만 배우 추걸룡은 이 영화의 감독이기까지 하죠. 심지어 영화에 등장한 총 25곡의 OST 중 18곡을 추걸룡이 직접 작곡했다고 합니다. 진짜 김수겸 뺨치는 만능 예술이 그 자체였던 것이죠. 다음은 삶이 음악이었던 남자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를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무려
무려 7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던 웸블리 스타디움은 곧이은 그의 전주에 함성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죠. 시작부터 충격적인 가사를 선보이는 이 노래의 런닝타임은 무려 6분으로 방금 들었던 발라드 파트 외에도 Open your eyes, look up to the skies and see. 아카펠라, Galileo, Galileo, Galileo Figaro. Magnifico. 오페라, So you think you can stop me and spit my eye? 하드락 등으로 이루어진 교향곡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영화의 대미를 장식했던 라이브 에이드 콘서트는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cause nothing really matters. 1985년도 실제로 기아들을 위한 기부금 마련을 목적으로 열렸었죠. 특히 이 영화에서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지리는 싱크로율인데요. 실제 프레디 머큐리와 라미 말렉이 연기한 프레디의 싱크로율을 비교해보면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정말 소품 하나하나에서부터 디테일한 동작까지 이 정도면 카카시도 질질 짜며 럼바블 수준인데요. 당시 전 세계에서 약 15억 명의 시청자가 이 전설의 콘서트를 실황 중계로 시청했다고 하죠. 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지는 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어서 레이디 가가란 예명탄색의 기원곡이 분위기를 띄우고 곧이어 영화는 안 봤어도 모두 한 번씩은 따라해봤다는 전설의 프레디 허밍이 등장합니다. 특히 수만 명이 파도를 타며 이 허밍을 따라하는 장면은 정말 내가 공연장에 있는 것만 같은 벅찬 느낌을 주는데요. 하나 진짜 감동은 And bad mistakes I made for you. I've been myself stuck into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나도 모르게 어깨동무를 패시브로 장착하게 하며 인류애를 들끓게 하는 이 곡은 잠시나마 삶의 패배자는 없고 모두가 승리자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런 찐 감동을 단순 스크린이 아닌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아련한 성우의 목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선율이 실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誰だ俺はどうしてここに来たあいつにまだこの世界は 신카이 마코토 필름 콘서트인데요. 국내 개봉작 누적 조회수 1000만 회를 기록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3부작 시리즈 작품들 스즈메의 문단소, 너의 이름은, 날씨야의 명장면을 대형 스크린 그리고 실제 황홀한 연주와 함께 볼 수 있는 필름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오케스트라부터 밴드 보컬 합창단까지 함께하는 역대급 구성의 신카이 마코토 하이라이트 공식 필름 콘서트가 6월 7월 서울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평소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을 좋아하셨던 분들께 강추드리고요. 今までで一番感動してしまいました。 신카이 마코토 감독도 직접 보고 극찬한 공연이라고 하니 더욱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브리 구독자 대상 할인 이벤트와 일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끝. 다음은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돛대가 마려워지고 화려함 쏘고 누가 남투와 배신이 있는 갱스터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전설의 영화 대부의 사랑의 테마입니다.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족이자 거대 마피아 가문의 3대에 걸친 행보를 그린 작품으로 사실상 이유 나온 모든 범죄 액션 장르와 느와르 장르의 교과서로서 작용한
이야말로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기념비적 작품이죠. 허나 주인공들을 너무 멋지게 표현한 까닭에 마피아들을 미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재밌는 점은 그 당시 마피아들이 정재계는 물론 영화계까지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작자들이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긍정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영화 속 마피아들의 품위 있는 모습을 실제 마피아들이 따라하는 리버스 상태가 발생해 그의 거리가 좀 덜 시끄러웠다는 우픈설이 있기도 했죠. 이어서 아바타 OST로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이죠. 듣자마자 관객들을 대자연 한가운데로 소환해버리는 아바타의 아디에무스인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하다보니 놀랍게도 이 곡은 아바타 OST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허나 너무나 영화 부금이 찰떡인 탓에 아바타 대표 OST로서 널리 알려져 있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을 만델라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2000년대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nel슨 만델라 대통령이 버젓이 살아있었음에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가 80년대의 감옥에 수감되어 생을 마감한 줄 알고 있던 현상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하죠. 사실 아디에무스는 영국의 작곡가 칼 젠킨스가 만든 프로젝트 그룹의 이름이자 가장 유명한 동명의 노래인데요. 아프리카 민속음악의 정서가 느껴진과 동시에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낸 가사가 반복되며 과거 미국 자연 다큐에서 BGM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를 종합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아바타에서 흐르는 감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영화 내에서도 흡사한 음악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착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실제 아바타 음악 감독이었던 제임스 호너는 자신의 모든 경력 중 아바타의 OST가 최고 음악이라 자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임스 호너의 작품 중 최고는 바로 타이타닉의 OST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말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타이타닉을 봤을 당시의 감동을 그대로 선사하며 끝없는 아련함을 가져다 주죠. 애절한 사랑을 이보다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 이 곡엔 사실 엄청난 비하인드가 숨어 있는데요. 우선 제임스 카메론은 보컬에 목소리가 들어간 OST를 극도로 싫어하는 타입이었고 투자자들의 권유에도 극구 반대하는 스탠스였다고 하죠. 이에 호너는 단독으로 이를 추진한 뒤 열심히 노래를 만들어 가수 셀린 디옹에게 넘기게 되는데 이번엔 셀린저가 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미 미녀와 야수 OST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던 그녀는 자신이 영화음악 전문 가수라는 이미지로 굳혀지는 것이 싫다는 게 주된 이유였죠. 하지만 옆에서 노래를 듣고 있던 한 남자가 그녀에게 제발 데모라도 불러보자고 간청하기 시작하는데 아이 띠빵 새끼야! 바로 그녀의 프로듀서이자 남편이었던 르네 앙젤릴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그녀는 아주 가볍게 원테이크 만의 데모 녹음을 끝냈고 그 결과물이 We'll stay forever this way. You are safe in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and 타이타닉에서 전 세계로 울려 퍼지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가장 부르기 싫어했던 곡이 종국의 셀린 디옹의 명실상부한 대표곡이 되며 가장 큰 대박을 치게 됩니다. 역시 인생 세옹지마입니다. 다음은 영화는 몰라도 노래는 안다는 대표곡 1986년작 미션의 OST입니다. 18세기 남아메리카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종교를 초월해 진정한 인류애와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묻는 작품인데요. 특히 OST에서도 흘러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보에의 선율로 그를 위협하던 원주민들의 마음을 단숨에 녹여버리는 장면이 압도적이었던 영화이죠. 정말 노래 하나만으로 마음을 평안하고 따뜻하게 만들며
스스로에게 철학적인 질문까지 하게 만드는데요.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은 정말 누구나 알 법한 멜로디의 OST를 밥 먹듯이 제작한 거장이죠. 서부 음악의 대가이자 무려 400편이 넘는 영화 음악과 배경곡의 클래식 음악을 작곡한 거장 중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이죠. 그중 단연코 최고의 OST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때 그 감정과 여운을 그대로 가져다주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이 명곡을 끝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OST는 무엇인가요?